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케입니다. 얼마 전 중국의 창어 5호가 달표면에 월석을 가지고 오고 일본의 하야부사 2호가 소행성에서 토양을 채집해서 지구로 귀환했던 사실 알고 계시나요? 미국은 어떨까요? 2017년부터 아르테미스 계획으로 유인 달 탐사를 할 예정입니다. 시국도 시국이지만 다들 우주로 갈 계획이 있구나 싶은데요. 그래서 소개하고 싶은 어떤 스토리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바로 변두리 로켓. 이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바 있었던 드라마 한자와 나오키의 원작자인 이케이도 준이 쓴 소설과 드라마인데요. 145회 나오키상을 수상한 바가 있는 걸작입니다. 드라마 시청률도 당시 20.4%에 달하는 민방 최고 기록이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7년 전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의 연구원이었던 스쿠다는 로켓 발사 실패 책임을 지고 그만둔 후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정밀기기 중소기업 스쿠다 제작소를 경영하게 됩니다. 기술과 노하우는 대기업 못지 않지만 연구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 자금 부족과 구조 조정을 거듭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이들의 기술력을 장롱 특허라고 부르는데요. 당장은 어디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에 은행에서는 대출을 거부하고 스쿠다의 경영 방식의 회사 내에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커져갈 때 대기업 나카시마 공업이 특허 침해로 90억짜리 소송을 걸어버립니다. 불면 날아갈 듯한 작은 회사인 스쿠다는 이대로라면 1년 안에 부도가 날 위기에 처했지만 스쿠다가 이혼한 전처에게 톱클래스 변호사 카미야를 소개받아 소송에 도전하게 되고, 이때 스쿠다 직원 모두의 진심을 확인한 카미야 변호사가 제안한 묘수는 바로 역소송 크리. 이때 또 하나의 거대 기업 제국중공업은 로켓을 완성시켜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켓 엔진 안정화를 위한 주요 부품이자 핵심 기술인 밸브 시스템이 이미 스쿠다가 발명한 장롱 특허 중에 하나였던 걸 알게 됩니다. 제국은 스쿠다 측이 원 개발한 밸브 시스템 특허 매입을 위해서 찾아오고, 그 제한 액수는 20億でいかがでしょうか。 나카시마가 싸우던 스쿠다로서는 절실한 금액. 팔 것인가, 특허 사용권만 양도할 것인가, 사내에서도 분분한 의견에 망설이는 스쿠다. 이 와중에 스쿠다는 나카시마와의 법정 다툼에서 증인석에 서게 되고, 법정에서 열변을 토해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이고 법정의 예리한 저울이 진실의 무게를 두게 합니다. 한편 스쿠다에게 특허를 매입하려던 제국의 자이제는 특허를 빌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만 스쿠다는 예상 외로 엄청난 결정을 해버립니다. 答えは出てます。どちらでもありません。財事部長申し訳ないが特許売却ができません。弊社の基本方針を曲げることにはなりますが、では御社のバルブシステム特許使用契約という形で使わせてください。いや、そうじゃないです。部品供給できないだろうか。 제국은 스쿠다는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 젊은 기술자들을 설득해야만 하는 상황. 스쿠다의 이런 상황을 전해들은 제국의 자이제는 스쿠다에게 찾아옵니다. 흔들리는 스쿠다 직원들을 빌미로 과연 부품을 댈 수 있는지 자질을 의심하고 부품 공급을 거절하고 특허를 매입하는 쪽으로 가려고 말이죠. 그런데 정작 밝고 예의 있는 사품과 스쿠다의 수작업을 통한 극한의 기술력에 깜놀하고 맙니다. 그리고 자이젠의 부하 토미야마는 갑자기 흑화되어 스쿠다 제작소에 대한 테스트를 제안하고 책임자로 자신을 앉혀주면 스쿠다를 불합격시켜서 부품 공급을 즉시 거절, 특허 사용 계약으로 몰아간다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스쿠다는 전 직원 철야 모드로 스쿠다의 품질, 스쿠다의 자부심 아래 제국에 맞섰고, 바로 그때 스쿠다에게 반발하는 직원 마노가 고의로 제국에 문제가 있는 샘플을 보내게 되고, ミスはミスで認めます。ですが品質だけはきちんと評価してもらいたいんだ。このテストをパスするために社員たちは必死になって頑張ってくれたんだ。どうかお願いします。部長。皆疲れているところ申し訳ないが、このバルブでもう一度テストし直してほしい。それでは富山主任の指示に反することになりますが、これは部長命令だ。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자이젠이 등장하면서 국면이 전환. 이렇게 제품 테스트는 통과하게 됩니다. 스쿠다는 우주과학개발기구의 요직을 제안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せっかくの話だがお断りするよ。お前の夢はどうなったの？夢は研究所じゃなくても叶えられる。
이제 단 하나 남아있는 최대 장벽은 연소 시험. 그런데 스쿠다의 밸브는 작동하지 않고 실패. 원인을 찾아야만 하는 타임 리미트는 3일. 그 중에 이틀을 공으로 날리고 막판에 스쿠다들은 원인을 발견해냅니다. 바로 제국 측이 만든 필터의 문제였죠. 이제 진짜 마지막 고비는 오로지 자신들의 기술만으로 로켓을 만든다는 고집을 가진 제국 중공업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자이제는 모든 임원진들 앞에서 과거 7년 전 폭발했던 로켓 엔진을 제작한 스쿠다가 그 실패를 교훈 삼아 7년간 개발에 매달렸던 밸브를 제국의 로켓에 탑재하자면서 설득. 과연 스쿠다의 밸브는 かけてみるかどん底から這い上がった男にこのバルブを搭載しよう 제국의 로켓을 우주까지 도달하게 해줄까요? 여기까지가 소설의 1권, 드라마 5회까지의 내용이고요. 바로 이어지는 2권, 드라마 10회까지의 가우디 프로젝트 편이 시작됩니다. 가우디 편은 1편에서 때려치고 나갔던 만호의 감사 편지로 시작됩니다. 현재 만호는 첨단 의료연구소 소속으로 의대 산하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와중에 나사 출신의 인맥 전은 경영자 시이나가 있는 라이벌 회사 사야마 제작소가 나타나 스쿠다의 제국 밸브 납품을 가로채려 듭니다. 이 와중에 또 다른 대기업이 스쿠다의 특수 밸브 개발을 의뢰하는데요.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 채 저예산으로 개발해달라는 그 밸브는 아시아 의대의 기훈해 교수가 개발 중인 인공심장 코어 하트의 핵심 부품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개발에 돌입하게 되는 스쿠다. 그런데 여기에 또 사야마가 끼어들어 스쿠다의 엔지니어 나카자토를 헤드헌팅하고, 나카자토는 야마자키가 개량한 밸브의 설계도를 훔칩니다. 철들고 수염까지 깎은 전 직원 만호는 これが心臓弁膜症手術に使用される医療器具人工弁です 기훈해 교수에게 좌천당한 의사 이치무라와 지방 벤처 사업가 사쿠라다의 인공 판막 프로젝트를 가져오는데 이건 인체에 직접 부착하는 방식이었죠. 임상까지 버틸 자금도 없고 의료사고의 위험성도 있는 데다 제국 측의 밸브 납품에도 어려움이 생겨 여력이 없는 스쿠다는 만호의 간청을 거절. 그런데 이번엔 만호가 覚えてますか3年前のこと仕事には夢が必要だってガウディは私の夢なんです 꿈으로 스쿠다를 설득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공 판막을 개발하는 사쿠라다의 딸은 심장병으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일에만 매진했던 아빠였던 사쿠라다는 속죄를 위해 판막을 개발하는데 모든 걸 걸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게 설득된 스쿠다는 인공 판막 가우디 프로젝트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코어 하트도 이치무라의 아이디어를 기훈해 교수가 가로챈 거였고, 사야마 제작소는 기훈해 교수 일행과 결탁, 가우디 프로젝트마저 빼앗으려 하죠. 1편의 빌런 제국중공업의 토미야마까지 합세해서 로켓 밸브 공동개발 전선을 구축, 스쿠다의 납품까지 막으려 듭니다. 진짜 팀 배틀이 시작된 것이죠. 갖은 방해에 중상 모략까지 자금난에 부딪히며 스쿠다들의 가우디는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 지원군 자이젠이 등장, 새로운 분쇄 부품과 가우디 프로젝트까지 함께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이젠은 엄청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까지 합니다. 자, 로켓 밸브와 인공 판막 두 개의 링에서 스쿠다와 자이젠의 가우디 팀은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흥미진진한 뒷얘기는 소설과 드라마를 통해 직접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럼 변두리 로켓이라는 이 작품만의 독특함을 확인해 볼게요. 이 소설과 드라마의 장르를 묻는다면 근성진심 설득공학 기업 드라마입니다. 뭔가 감성파리 같기도 하고 자극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묘하게 가슴 한켠이 뜨거워집니다. 몇백 몇천 번의 실패, 그 과정은 누구도 보상해줄 수 없음에도 계속하는 그 이유를 스쿠다는 面白いんだ 라고 말합니다. 그 진심은 스쿠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재판에서 올바른 판결을 이끌어내고 대기업의 무거운 결정까지도 움직여내죠. 1편에서 로켓을 쏘아 올렸던 이들은 2편인 가우디 프로젝트 편에서 멈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이 과정을 오롯이 보면 인물들이 가진 마음의 온도가 꽤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아, 이건 픽션이니까 라기보다 나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을 계속 던지게 되더라고요. 사실 근성이라고 하면 좀 괴롭고 힘들고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고 굳이 소설과 드라마까지 보면서 그래야 하나 싶은데요. 역시 이케이도준 원작답게 템포가 거침이 없습니다. 악에게 응징이 도달하는 속도가 빨라서요. 회를 거듭하고 책장을 넘길수록 속이 후련해지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두리 로켓은요, 나쁜 사람들에게 인실 조어트를 시전할 때 공학적이고 명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나름의 맛도 있네요. 이러면 또 위에서 쪼고 아래로 쪼고 뭐 이런 것도 재밌죠.
또 다른 면모는 바로 공학을 주제로 한다는 겁니다. 주로 나오는 인물들이 우주 개발 사업과 연관된 초정밀 공학 기업인들이니까요. 그렇다고 문제 도출과 해결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원작 소설은 문과여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쓰여져 있고요. 드라마는 로켓 밸브의 작동 원리를 CG로 보여주는 등 꽤 명쾌하게 접근합니다. 드라마에서 아베 히로시가 연기하는 주인공 스쿠다는 철저하게 꿈을 쫓을 뿐만 아니라 일절 타협이 없는 작업 방식으로 결국엔 최고의 결과를 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모욕과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점이 생각에 남습니다. 결과로만 증명하는 것이죠. 어떤 발전형 인간의 표본을 보는 것 같달까요? 스쿠다와 더불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자이젠이라는 캐릭터도 좀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빌런으로 보이거든요. 차가워 보이는 외면에도 불구하고 사실 스쿠다의 진심과 실력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위치의 인물이 자기 고집을 꺾고 타인의 기술력을 인정할 줄도 압니다. 거대 기업의 중책을 맡고 있는 자이젠은 데이터로 입증된 객관적 사실만을 기반으로 홀로 임원진들에게 맞서 거대 기업의 원칙을 깨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냥 존나 멋있어요. 잘 나가던 업계 탑 기업에서 스쿠다의 순수한 열정을 보고 감동받아 스쿠다로 들어오게 된 찐 엔지니어 야마자키, 게임 용과 가치를 통해서 익히본 배우 야스다 켄이었네요. 이 작품은 잘 쓰여진 두 권의 소설과 그걸 10회 분량으로 잘 압축한 드라마입니다. 역시나 중요한 건 원작이겠죠. 원작이 가진 재미와 실력이 드라마를 지탱하고 이야기와 인물의 밀도를 유지하니까요. 그렇기에 저는 미디어 믹스의 홍수 속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소설이 원작인 작품의 가치를 나름 높게 평가하는 편입니다. 변두리 로켓 말고도 한자와 나오키와 루즈벨트 게임을 써낸 이케이 도주는 저널리스트 같기도 합니다. 치밀한 취재력을 바탕으로 특정 분야를 현실적이고 깊게 파고들어요. 그러다가 불현듯 윤리적인 화두를 던지기도 합니다. 만약 안전 가동률 60%의 의료기기가 있다면 10명 중 6명은 살고 4명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의료기기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이걸 못쓰게 해서 살 수 있는 6명이 죽게 된다면 그게 과연 옳은 선택인가를 묻는 것처럼요. 좋은 소설은요, 그게 소설임을 잊게 해줍니다. 그러면서도 엔터테인먼트로서의 본질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능수능란한 전개감, 후반부의 상쾌통쾌 개운함. 괜히 소설과 드라마가 둘 다 히트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드라마를 먼저 보고 소설을 보니까요, 캐릭터들이 묘하게 겹치면서 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변두리 로켓 읽고 보시기를 여러분께 권합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일수록요, 이토록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술력을 갈고 닦아 끊임없이 부딪혀 나가는, 노력하는 사람이 제대로 보상을 받는, 스스로가 노력하고 싶어지는 이런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극 중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과연 이런 회사에 협력해줄 기업이 있을까? 그때 스쿠다는 말합니다.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계속 만들어 간다면, 제대로 된 기술을 갖추고만 있다면 그걸 인정하고 필요로 할 기업은 반드시 있다고요. 이건 제게도 여러분께도 통용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무쪼록 좋은 영상을 계속 만들어야겠습니다. 이과라면 반드시 읽고 봐야 하는, 심지어 문과여도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 변두리 로켓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묘한 KJ였습니다.